너 커서 뭐 될래? 크면 뭐하니? 우리 학교에서는 3월이 되면 모든 학생들이 진로 심리 검사를 해요. 주로 진로 수업 시간을 이용해 커리어넷의 직업 흥미 검사, 직업 적성 검사, 직업 가치관 검사, 진로 성숙도 검사를 컴퓨터실에서 했어요. 그런데 한꺼번에 모든 학생들이 할 수 없어서 집에서 할 수 있도록 숙제를 내기도 했어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꿈끼 탐색 주간이라고 해서 특정한 날을 잡아서 전교생이 한꺼번에 참여했지요. 그리고 진로 수업 시간에는 성격이나 학습 관련 검사들을 추가로 하기도 했어요. 저는 이런 검사를 할 때마다 여러 가지 궁금한 점들이 생겨요. 검사를 할 때는 아이들이 엄청 기대를 하고 조금은 설레는 마음으로 참여를 하지요. 그런데 막상 결과가 나오면 오히려 고민에 빠지는 친구들을 많이 봤어요. 사실 저는 이런 검사를 왜 매년 하는지 모르겠어요. 검사를 한 번 할 때마다 힘들고 어떤 때는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도 하게 돼요. 그냥 이전에 했던 검사 결과를 가지고 진로를 탐색해도 되지 않을까요? 자기 이해는 직업세계 이해와 더불어 진로교육의 핵심 목표 영역이라고 해요.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은 한 개인의 특성이 다차원적이면서 그러한 특성이 고정되지 않고 변화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고 어려운 과제죠. 그래서 자기 이해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심리검사에 일정한 기대를 갖게 되는 것인데요. 자, 심리검사에 대한 기대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자, 첫째, 숨겨진 비밀로 학업 성적이나 평소의 행동을 통해서 알 수 없는 무언가를 알려줄 것이라는 기대죠. 둘째, 객관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동일한 어떤 특성을 알게 될 것이라는 기대예요. 셋째, 과학적 정확성으로 엄밀한 과학적 절차를 밟아서 오류가 없을 것이라는 기대죠. 자, 그렇다면 이런 기대를 심리검사는 얼마나 충족시키고 있을까요?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알아야 돼요. 자, 그럼 심리검사는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흥미, 적성, 가치관, 성격, 진로 성숙도 등을 파악해서 자기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죠. 학생마다 많은 영역에 흥미가 있거나 아직 적성을 발견하지 못한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오히려 이 결과를 계기로 스스로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를 통해 자기 성찰의 기회를 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돼요. 또 진로 탐색을 위한 동기를 부여하고 그런 활동을 통해서 진로 선택을 지원할 수도 있어요. 주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간단한 활동에서부터 체험 활동을 통해 나는 어떤 사람이며 어떠한 능력이 있는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구체적인 직업을 선택하기보다 우선시되어야 하니까요. 원하는 직업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직업의 효능감을 측정하는 것에서 시작하여 그 직업이 검사자에게 얼마나 적합한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그 중에서 자기 성찰로 이끄는 심리검사 활용에는 두 가지를 추천하고 싶네요. 자, 하나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돌아볼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죠. 검사를 치르는 과정 자체가 교육적 활동이고 이런 과정 속에서 자신에 대해 깊이 있게 탐색하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점에서요. 자, 또 다른 하나는 평소 자신이 생각하는 모습과 검사 결과로 제시된 자신의 특성을 비교해 보는 것이죠. 그러면 분명히 차이점도 있고 또 공통점도 있겠죠. 이 점에서는 많은 학생들이 같이 느끼고 공감하는 부분이라고 봐요. 바로 여기에 대해 생각해보는 기회로 활용한다면 아주 의미가 있겠죠? 심리검사는 여러 가지 오차를 가지고 있어요. 혹시라도 자신이 생각했던 모습과 너무 다른 경우는 이런 점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째, 동기 부족으로 인한 오차예요. 이번 검사를 통해 자신에 대해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그것을 진로 탐색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자세가 필요해요. 그런 긍정적인 자아 개념을 가지고 있을 때 보다 정확한 결과를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자, 둘째, 상황적 요인으로 인한 오차죠. 상황은 개인마다 다를 수 있는데 검사 때의 건강 상태나 주변의 환경 등이 영향을 줄 수 있겠죠. 자, 셋째, 시간의 흐름이죠. 앞에서 어떤 학생이 검사를 왜 매년마다 실시하냐고 의문을 가졌죠. 바로 이런 점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검사 결과를 통해 부정적으로 자기를 단정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심리 검사와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권장하고 싶어요. 자, 대표적인 것으로는 상담과 집단 활동이 있겠죠. 상담은 이미 학교에서 진로 진학 상담교사, 전문 상담교사, 담임교사와 검사 결과를 공유하면서 자신에 대해 다양한 관점으로 이해하는 기회를 갖는 것이겠죠.
그리고 집단 활동은 적성 카드와 같은 도구를 활용해서 친구들이 생각하는 나의 적성에 대해서도 알아볼 수가 있어요. 자신이 바라보는 나의 모습에서는 심리 검사 결과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 친구들이 바라보는 나의 모습에서는 심리 검사 결과가 맞다는 의견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이럴 때 무조건 받아들이거나 또 무조건 무시하기보다는 자신을 다른 각도에서 살펴보는 기회로 활용한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도 심리 검사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해 볼게요. 조기 진로 선택의 장점과 위험, 노동시장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진로 변경 가능성, 괜찮은 일자리의 제한성, 다양한 흥미와 다재다능으로 인한 미결정 등을 통해 현명한 미결정도 허용하는 자기 이해를 하면 좋겠죠? 주변의 친구들은 목표가 있는데 나만 없는 것 같다고 불안해하거나 이상하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미결정도 현명한 선택 중에 하나라는 점을 이해하면 돼요. 자, 그래서 미결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자기 성찰을 하고 사회의 변화에 주목하고 삶에서의 우선순위에 대한 고려도 생각하고 자신의 기초 역량을 튼튼히 하는 자세가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커리어넷 진로 심리 검사 결과를 어떻게 해석하고 활용할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해요. 자, 이 부분에서는 커리어넷을 통해 실시한 5가지 검사 결과를 가지고 있어야 해요. 자, 검사는 직업 흥미 검사 K형, 직업 흥미 검사 H형, 직업 적성 검사, 직업 가치관 검사, 진로 성숙도 검사 등이 있어요. 자, 검사 결과를 보통 프로파일이라고 해요. 각자 프로파일을 보면서 이런 순서로 하면 돼요. 전체적인 프로파일을 먼저 확인하고 높은 영역과 낮은 영역을 확인하고 평소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궁금증 해소 및 자기주도적 이해를 하고 직업 탐색, 그리고 추가적인 탐색 계획 및 활동. 자, 그럼 적성 검사부터 살펴볼게요. 자, 학생들 질문 중에 적성이 모두 낮게 나왔어요. 저는 적성이 없는 건가요? 네. 이 질문에 제 대답은 이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낮거나 높은 프로파일의 경우에 자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심리적인 면과 검사 시 환경과 태도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결과에 대한 본인의 평가는 어떠한지 확인할 필요도 있어요. 만약 검사에 집중하지 못한 결과라면 다른 활동으로 자신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아요. 자, 그 중에 하나는 적성 카드를 이용해 친구가 생각하는 나의 적성입니다. 다음 학생 질문을 볼까요? 손재능이 제일 높게 나왔지만 저는 손재능이 없다고 생각해요. 검사가 잘못된 것 같아요. 적성 검사에서 손재능이란 무엇을 정교하게 만들거나 손으로 하는 일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는 것인데요. 자신이 손으로 무엇을 정확하게 만들어내는 일을 어느 정도 잘한다면 손재능이 있는 편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만약 손으로 무엇을 정확하게 만들지 못한다면 또래 집단에서는 높은 위치일 수도 있고요. 검사를 실시할 때 태도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질문 볼까요? 흥미검사 결과에서는 언론직이 추천되었어요. 그런데 높다고 생각했던 언어 능력이 낮게 나왔어요. 이런 경우 여러분들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나요? 먼저 낮게 나온 능력을 확인해 봐야 됩니다. 자, 어떤 면에서 언어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평소 말을 좀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학생의 의견을 확인했다고 해봅시다. 자, 언어 능력이란 말과 글로써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며 다른 사람의 말과 글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죠. 즉, 말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능력만을 측정한 것이 아니라 글로도 표현할 수 있는가, 다른 사람의 말과 글을 잘 이해하는 능력이 있는가, 자, 이런 것이 바로 언어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학생이 자신의 글쓰기 능력이 부족하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이해하는 게 힘들다고 하면서 언어 능력을 높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자, 다음으로 흥미검사에 대해 생각을 해볼까요? 흥미검사도 적성처럼 프로파일을 해석하면 돼요. 어떤 학생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검사 결과를 봐도 나의 흥미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요. 자, 그런 친구는 각 전문 분야에 대해 알아보고 이해를 먼저 해야겠죠? 그리고 높은 흥미를 나타낸 직업군에 소개된 직업들을 하나씩 알아보세요. 프로파일을 해석하기 전에 흥미 영역에서 하는 일 정도를 이해하면 도움이 되겠죠? 자, 이번에도 학생의 질문을 볼까요? 예술 분야 숙련직은 높게 나왔는데 예술 분야 전문직은 낮게 나왔어요. 전문직은 할 수 없는 건가요? 네. 이 학생에게 먼저 이렇게 말해주고 싶네요. 전문직과 숙련직의 차이를 이해하면 좋겠다고요. 전문직과 숙련직의 차이는 직무의 특성과 준비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전문직은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요구하고 숙련직은 숙련을 통해 직업 준비와 활동이 가능해요. 자, 예를 들어 과학 분야에서의 전문직은 연구를 하는 일, 숙련직은 검사와 측정을 하는 일, 공약 분야에서 전문직은 개발과 설계, 숙련직은 작업과 수리, 경영 분야에서 전문직은 관리, 방안 논의, 분석, 숙련직은 판매, 설명, 예술 분야에서 전문직은 공연, 창작, 숙련직은 만들기, 꾸미기, 서비스 분야에서 전문직은 치료, 상담, 가르침, 숙련직은 서비스 제공, 돌보기 등의 직무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숙련직에서도 전문직이 요구하는 기준을 준비해 나간다면 전문직으로 전환이 가능하다는 점도 이해하면 좋겠죠. 자, 다음 학생 질문을 볼게요. 결과에서 추천되지는 않았지만 흥미있는 분야가 있어요. 어떤 직업이 있는지 어떻게 알아보나요? 자, 이런 경우에 대해 함께 고민을 해볼까요? 검사는 직업 결정을 위한 마지막 작업이 아니며 자기 탐색과 직업 탐색의 과정이라는 점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자기 주도적으로 자신의 흥미를 이해하고 이를 기초로 관련 직업군과 직업을 찾아보는 것이 필요해요. 커리어넷의 직업 정보는 4가지 방법으로 직업에 대해 탐색할 수가 있거든요. 첫째, 궁금한 직업 이름을 입력해서 검색을 하는 것이죠. 자, 둘째, 직업 분류에 따라 자신이 관심 있어 하거나 원하는 선택을 누른 후 검색을 할 수 있어요. 자, 셋째, 조건 검색이죠. 평균 연봉, 일자리 전망, 발전 가능성, 고용 평등 등의 조건을 선택한 후에 검색을 할 수 있어요. 자, 넷째, 11가지 적성 유형별로 직업을 탐색할 수가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직업 가치관에 대해 생각을 해볼게요. 자, 먼저 직업 가치관에 대한 몇 가지 오해가 있는데요. 자, 첫째는 좋은 직업 가치관과 나쁜 직업 가치관이 있나요? 직업 가치관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아요. 직업 가치관은 흥미, 적성 등에 비해 덜 중요할까요? 직업 가치관은 직업을 결정하는 마지막 단계에서 매우 결정적인 역할 수행을 하거든요. 직업 가치관은 직업 생활을 통해 실현되는 무언가에 관한 구체적인 이미지를 제공해요. 뚜렷한 흥미나 적성이 없이 보수, 안정성 등과 같은 외적인 가치관만 높은 점수를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학생들이 이 직업을 자아 실현의 목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단순히 생계 유지 등의 1차원적인 도구로 생각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자, 따라서 직업을 갖는다는 것이 개인의 생애에 어떤 의미를 갖는가에 대해 고민을 해보면 좋겠어요. 자, 또 서로 상반되는 가치관이 모두 높게 나오는 경우에는 자, 어떡할까요? 자, 예를 들어 자율성과 사회적 인정, 보수와 사회봉사, 창의성과 안정성이 서로 상반되는데 자, 높게 나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보수가 높은 의사의 직업을 갖고 사회봉사를 실현할 수도 있고요. 자율적인 소설가의 직업을 갖고 사회적 인정을 받을 수도 있죠. 따라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작년에 검사한 결과에서는 보수가 낮았는데 커갈수록 보수가 중요해졌어요. 자, 그리고 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자신감도 생기니까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 이런 경우는 개인의 가치관의 우선순위는 항상 변화할 수가 있거든요. 또한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가치관의 변화는 스스로를 이해하는 데 좋은 단서가 될 수 있어요. 자,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자신을 이해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학생들이 다른 심리 검사 결과와 직업 가치관 검사를 종합해 보기 위한 커리어넷 RO 플러스 시스템을 활용해 볼 것을 추천드립니다. 중고등학생용 RO 플러스는 자기 이해를 통한 진로 탐색과 관심 직업을 통한 진로 탐색 2가지가 있습니다. 자기 이해를 통한 진로 탐색은 나의 특성에 대해 알아보고 관련된 직업을 알아볼 수가 있거든요. 직업 적성, 직업 흥미, 직업 가치관, 과목별 성취 및 흥미의 개별 진로 심리 검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관심 직업을 통해 진로 탐색은 평소 관심 있었던 직업이 나에게 잘 맞을지 확인해 볼 수 있다 없다? 정답은 있답니다. 개별 직업과 관련된 자신의 특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직업 적성, 직업 흥미, 직업 가치관, 직업 상세 능력의 개별 진로 심리 검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나는 어떤 일을 하면 좋을까? 나에게 맞는 일은 어떻게 찾을 수 있지? 내가 하고 싶은 일은 어떻게 준비할 수 있지? 자신의 진로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게 되면 이런 질문들이 먼저 떠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막상 어디서부터 어떻게 생각을 시작해야 할지 막막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진로 탐색이 여러 가지 요소를 함께 고민해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리 검사를 많이 활용하게 됩니다. 자기 성찰로 이끄는 심리 검사 활용 두 가지 방법으로, 하나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돌아보고 자신에 대해 깊이 있게 탐색하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점입니다. 다른 하나는 평소 자신이 생각하는 모습과 검사 결과로 제시된 자신의 특성을 비교해 보면서 차이점과 공통점을 찾아보는 것입니다.